안녕하세요. 주식타짜 교수입니다. 자, 오전 7시 49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HLB 생명과학 많이 빠졌죠. 그리고 HLB 많이 빠졌죠. 자, 일단은 오늘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HLB 테라피틱스. 자,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HLB 테라피틱스. 자, 여기까지. 그리고 HLB 제약. 좋아요. 여기까지도 우리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이유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HLB, 알테오젠까지. 자,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제가 탑으로 지금 그나마 이상 없이 금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주가에서는 이렇게 났다라고 했죠. 자, 일단 항상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받아들이는 절차가 필요한데, 한번 이 부분 참고해 볼게요. 자, 이 부분이에요. MSCI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 ETF. 근데 여기서 오늘 코스피는 0.5에서 0.7%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어요. 자, 이 부분을 좀 오늘 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 대만의 폭시콘 공장이 화재나면서 지정학적, 지질학적 리스크 때문에 우리나라가 상당 부분 뭐랄까요? 좋은 환경이 되고 있죠. 왜 걔네들에 대체할 수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원하고 실적 발표도 뚜렷하게 좋게 나왔으니까 반도체 관련주로 확산이 분명히 있긴 할 겁니다만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NDF 환율이에요. 이게 5원 하락 출발 예상. 자 여기서 포인트를 좀 얻어볼게요. 바이오 종목들은 어떤 거에 가장 민감하죠? 금리죠. 요 부분은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이라고 했어요. HLB도 마찬가지고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 HLB 제약도 마찬가지고 다 일러드려야만 꼭 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요 부분은 수급의 불안전성이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IT 관련 주제가 그래도 어 자 자, 요 부분 신고가 이것도 뭐 여기서 한번 받아내 보자 했는데 급등 나오고 계속 급등 나왔죠. SK하이닉스 물론 이 대만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대만 이슈가 언제까지 계속 화제가 유지되는 게 아니죠. 풀리겠죠. 그럼 바로 그게 재가동됐습니다라고 하는 동시에 주가 회선을 이끌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대체제로 바이오 업종에 대한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린 다뤄야 됩니다라고 해서 영상을 통해서 다 일러드렸죠. 자, 결국은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좀 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 대한 부분도 오늘 관심 종목 영상에서 일러드렸지만 HLB 다시 한번 더 HLB 테라피틱스 5일부터 시작해서 10일까지 이제 교보세포종을 다루죠. 그리고 HLB 생명과학이 이 사실 이 악재가 아니거든요. 유상증자가. 근데 이때는 1,500원 유상증자를 통해서 끌어올리긴 했는데 지금 요 부분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뭐 29일에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사전 공개, 파이널 리뷰 공개되면서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진양권 회장 IR 분명히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잡히지 않았어요. 금리 동결 때문에도 바이오 종목들은 이렇게 오르는데 금리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IR 활동 안 하는 거예요. 왜? 시가 먹힐 때 하는 게 바로 선수거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건 이 타점이라는 게 차트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장과 산업과 업종을 보면서 거래를 해야 된다. 금리에 대한 인하 이 부분은 바로 실업자 수의 증가냐 인하에 따라서 제로 파월은 금리 인상할지 인하할지 할 건데 인하에 없다 인하 없다 이런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미국 시장도 상당 부분 고봉까지는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된다? 경계심을 알리는 신호에 대해서 분명히 스트레스 테스트가 분명히 있을 거다. 왜? 그러면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와 있을 때까지 와 있는 가격, 오르기 전 가격, 이 부분까지 왔다는 거는 글쎄요. 이 금리에 대한 인하에 대한 이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는 동결은 여기까지예요. 그죠? 근데 인하 기대감은 여기라는 거지. 그럼 여기까지 와 있을 때는 우리는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죠. 금리 동결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빠져버릴까? 아니죠. 오늘은 단발적인 상승에 무게를 두는 게 맞다. 그리고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MSCI,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여기에 포함되냐 마냐에 대한 주가 조정을 상당 부분 이런 논리에 의해서 일으킨다. 아마도 이게 아니라고 치더라도 주가의 조정은 분명히 일으킬 거예요. 근데 이 엔캠이라는 종목도 역시나 이렇게 해서 MSCI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받아내자. 요 상환우선주. 근데 결국은 가격을 지켜내느냐를 보면서 얘는 의지가 있냐 없냐를 봐야 되는데 얘 보게 되면요. 여기까지는 몰라도 여기는 분명히 규칙을 지키고 있어요. 왜? 요 부분까지에 대한 대주주, 이대주주의 매각 논란이 있었지만
요 부분에서 단발적인 상승을 줬다가 다시 이 부분은 훼손. 자, 이거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건 금리 때문에 부러진 거고요.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 이런 코멘트 때문에 요 부분은 정확히 규칙을 지켜내는 거 보면 얘네들 분명히 편입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 번 더 오늘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HLB 단발적인 이슈의 상승은 분명히 봅시다. 만일에 장중에 반도체 관련주로 수급이 쭉 몰리면서 쭉 빨린다. 소위 말해서 빨린다.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면 장중 반등을 분명히 일으킬 수 있는 구간은 형성입니다. 금리가 조금 이제 여기에 NDF 환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잡혀 있다. 우리 한 번에 가는 전략보다는 좀 이런 타점을 고민하면서 갑시다. 근데 만일에 이 부분이 한 번 더 뭉개버린다? 자, 그러면 제가 대체제를 분명히 장중에 일러드리긴 할게요. 최근에 제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대한전선이라는 종목도 진짜 안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뭐라고 했어요? 피할 거 피하면서 과거에 이 한진카를 인수했던 이 단발적인 유상증자 끝나고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적금 매수하세요 해서 여기서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올려드렸잖아요. 저는 긍정론자도 부정론자도 아니라는 거. 항상 종목을 다룸에 있어서 큰 판을 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자, 일단 바이오 종목들 오늘 상승의 무게를 더 봅시다. 감사합니다.